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10월 7일 촉발된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침공, 공중과 육상에서의 하마스의 도발, 로켓 발사 등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와의 그 전쟁이 이제 전쟁화,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다시 가자지구에 들어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아들이지요, 시체가 40여구가 발견이 됐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엔 대사가, 이스라엘 그 유엔 대사가 나치 학살에, 나치 친위대처럼 이제 하마스가 그렇게 민간인 학살을 했다, 나치에 비유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까지는 서시리아로 불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협력해 잘 지냈습니다. 영국의 이간질과 주변 아랍국들의 회유 등으로 이들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원수지간이 된 것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자처한 하즈 아민 알 후세이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즈 아민 알 후세이니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영국 식민정부와 투쟁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편에 섰습니다.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 타도가 아니라 유대인 멸종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1941년 10월에는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반유대주의 동참 약속을 받았고, 11월에는 독일로 가가지고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반유대주의를 역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알 후세이니는 1942년 아예 독일에 정착했고, 나치 친위대 SS 예하 이슬람 교도 부대인 제13 무장산악사단 한트샤르의 모병에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라디오 선전 방송을 통해 유대인은 인류의 적이라며 유대인 탄압과 학살을 선동한 바 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유럽으로 건너가 나치 친위대 대원으로 입대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동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알 후세이니도 전쟁 범죄자였지만 전후 그를 붙잡은 프랑스가 그만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그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성전을 선포하며 무장투쟁을 선동했습니다. 이때는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집트에 뿌리를 둔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 무슬람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독립해서 1987년 설립한 하마스는 이러한 알 후세이니와 같은 목표, 즉 유대인 멸종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때문인지 2014년 7월 가자지구 분쟁 등 하마스가 엮인 이스라엘 공격 때는 나치 상징인 하켄 크로이츠가 내걸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주죠. 이게 참 알 후세이니가 완전히 나치식으로 유대인 멸종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러한 전통을 계승받아 가지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슨 유아, 어떤 또 여자들, 노인들 무차별하게 지금 학살함으로써 지금 중동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지 지금 사태가 지금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칼럼에 지금 이 가자지구로 지금
가자지구 쪽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민간인 학살, 또 민간인 납치, 어마어마한 이 로켓포를 은닉했던 그 땅굴이 발견돼 버렸습니다. 이집트로 통한 땅굴, 그 밀수라든가 이런 로켓포를 반입한 것을 모사드가 몰랐던 거죠. 자, 땅굴 관계. 이 땅굴 보니까 북한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마스하고 북한이 왜 이렇게 닮았느냐는 칼럼이 정경훈 자유일보 기획특집부장이 쓴 하마스와 북한은 왜 이렇게 닮았느냐는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학살 납치 땅굴이 하마스와 북한은 똑 닮았다는 겁니다. 현지 시각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국경 일대의 서부 해안을 기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하마스가 북한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 눈길을 끈다. 1987년 이슬람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 세운 하마스는 자칭 정당이다. 그러나 이들은 2006년 총선에서 집권할 때까지 온건 노선으로 돌아서던 기존 정파 파타에 대한 테러를 일삼았다. 이는 1945년 8월 건국 직후 정부를 향해 테러를 일삼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던 북한 추종 세력 남로당을 떠올리게 한다. 하마스가 이번 기습 공격 때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납치한 것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이 우리 측 민간인을 학살하고 납치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하마스가 인질을 앞세워 가자지구를 공격할 때마다 인질 한 명을 처형할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북한이 납북자에게 자행한 악행을 연상케 한다. 지지자들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정부 조작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며 하마스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하는 것도 북한과 비슷하다. 북한이 남친 땅굴을 팔 때 인민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강제 동원하는 것처럼 하마스도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침투할 땅굴을 팔 때 심지어 어린이까지 강제 동원했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펠함의 2012년 영국 에코노미스트지 기고문에 따르면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땅굴을 팔 때 어린이들을 동원해 하루 16시간 강제 동원을 지켰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하마스 관리는 터널 건설 도중 최소 16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땅굴 팠습니다. 이집트 쪽으로. 2012년 이야기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반격에 대응하면서 민간인을 앞세워 인간 방패로 삼는 것도 북한과 비슷하다. 6.25 전쟁 당시 중 중공군과 인민군은 피난민 사이에 숨어들어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다. 연합군 공습 때도 피난민 사이에 숨었다. 범죄로 돈벌이 하는 것도 닮았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해킹, 무기 밀매, 마약 수출 등을 통해 돈을 번다. 하마스도 가자지구 등에 뚫어놓은 땅굴을 통해 이집트 등과의 밀수로 돈을 벌어왔다. 이렇게 번 돈으로 북한에서 로켓 추진 슈루탄과 소형 화기, 탄약 등을 밀수했다. 하마스와 북한이 가장 닮은 점은 상대에 대한 증오심이다. 이승복 사건에서 보듯 북한이 과거에 보낸 무장간첩은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한 주민들 가운데 김씨 일가에 반대한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하마스도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다. 심지어 여성과 어린이, 영유아도 죽였다. 하마스는 나아가 영유아와 어린이를 참수하고 그 시신에 화염병을 던져 불태우기도 했다.
현장을 둘러본 기자들이 울먹일 정도로 잔인하다. 또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파타 같은 정파와 달리 이스라엘 멸망과 유대인 멸종이 목표다. 북한 김씨 일가 또한 온전한 통일이 아니라 남한 내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의 제거와 대한민국의 멸망이 3대째 내려오는 목표이다. 하마스와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무비판적, 무지성적이라는 것 또한 닮았다. 지금 국내에서는 하마스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면서 이스라엘만을 비판하거나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부 자익단체는 길거리 선전을 하거나 집회까지 열 계획이다. 언더 도그마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악, 하마스는 선이라는 좌익 진영의 선전선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과이다.